리처드 바크 지음, 김준욱 옹기. 제1부. 아침이었다. 그리고 싱싱한 태양이 조용한 바다의 금빛으로 번쩍였다.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앞바다에서는 한 척의 어선이 고기를 모으기 위한 미끼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로채려는 아침 모임의 알림이 하늘의 갈매기떼 사이에 재빨리 퍼지며 이윽고 몰려 수많은 갈매기떼가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어 먹이 조각을 쪼아먹는다. 오늘도 또 이리하여 살기엔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란을 외면하고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혼자 어선에서도 해변에서도 멀리 떨어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공중 약 30m의 높이에서 그는 물갈퀴 달린 두 발을 아래로 내린다. 그리고 부리를 쳐들고 양쪽 날개를 비틀듯이 구부린 괴롭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날개 커브가 급하면 급할수록 저속으로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볼을 애모하는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이 낮아지고 발밑에서 바다가 잔잔하게 누워있는 듯이 보이는 극한 점까지 스피드를 줄여나간다. 그 순간 깃털이 곤두세며 그는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대체로 갈매기라는 놈은 공중에서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속도를 늦추는 법이 없다. 비행 중에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체면을 깎는 일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며 불명예이다. 그러나 조나단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아오르더니 다시금 날개가 떨릴 만큼 급한 커브를 유지하며 천천히 속도를 낮춰가는 것이었다. 천천히, 더욱 천천히.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중심을 잃고 바다에 떨어졌다. 아무래도 조나단은 보통 새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난다는 행위를 지극히 간단하게 생각하여 그 이상의 것을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았다. 모든 갈매기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별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일보다도 나는 일 그 자체였다. 그 밖에 어떤 일보다도 그는 나는 일을 좋아했다.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동료들이 묘한 눈으로 보리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아무튼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가 매일같이 혼자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번이나 저공활공을 되풀이하여 시도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있었다. 왜 그러니 존? 대체 왜 그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왜 너는 다른 갈매기들 떼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니? 저런 비행 따위는 펠리컨에게 맡겨두면 되잖니? 그리고 왜 너는 먹지 않니? 바짝 말라 뼈와 깃털뿐이구나. 뼈와 깃털뿐이라도 괜찮아요, 엄마. 나는 내가 공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봐라 조나단, 하고 타이른 듯한 어조로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 네가 연구해야 한다면 먹이를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연구해라. 물론 너희 그 비행수리인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공중 활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니? 안 그래? 우리가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말아라. 알겠지? 조나단은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해 보려고 애를 썼다. 정말 그는 해본 것이다. 선창가와 어선 주위를 다른 갈매기떼와 함께 꽥꽥 소리 지르고 다투면서 맴돌고 빵 조각과 고기 조각을 향해 급강화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시 무리한 짓이었다.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하면서 애써 잡은 안초비를 뒤쫓아오는 배고픈 늙은 갈매기에게 휙 떨어뜨려 주었다. 하려고만 들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배울 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지 않은가. 조나단은 다시금 갈매기 떼를 떠났다. 혼자서 바다 멀리 나가 굶주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당면한 과제는 스피드였다. 일주일 남짓한 연습으로 그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갈매기보다도 스피드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300m의 높이에서 힘을 다해 격렬히 날개치면서 파도를 향해 맹렬한 급강하를 했다. 그 결과 어째서 보통 갈매기들이 강렬한 가속 급강하를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을 하면 불과 6초 후에 시속 110km를 날아버리고 그 스피드로는 날개를 위로 지켜 올리자마자 안정을 잃게 된 것이었다. 몇 번이고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한계를 다하려 하기 때문에 고속도에 있어 컨트롤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우선 300m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력을 다해 수평으로 직진하고 날개를 치면서 수직 급강하로 옮겨간다. 그러면 반드시 왼쪽 날개를 위로 쳐올리려는 데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왼쪽으로 기우뚱하며 흔들린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를 위로 지켜올려 균형을 잡으려 하면 번개처럼 일순 격렬히 유동하며 오른쪽으로 나선 상태가 되어 낙하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신중히 할 수 없을 만큼 신중하게 양쪽 날개를 쳐올려 보았다. 그러나 10번 시도하여 10번 다 시속 110km를 넘어선 순간 회전한 깃털 덩어리가 되어 컨트롤을 잃고 수면에 거꾸로 처박히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고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생각했다. 중요한 점은 고속 강화하는 동안에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 시속 80km까지는 날개를 쳐도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날개를 편 채로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 600m 상공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몸을 기울여 강화하고 이어 시속 80km를 돌파하자 그는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하고 날개를 완전히 편채 고정시켰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한 힘이 필요했지만 효과는 만점이었다. 10초쯤 되자 시속 140km 이상에 달하고 머리가 멍해졌다. 바로 그 순간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 세계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순간적이었던 것이다. 급강한 후 수면과 평행으로 날고자 했을 때 고정시킨 양쪽 날개의 각도를 바꾸려고 한 순간에 그는 먼저 번과 같은 그 위험한 조정 불능의 재난에 빠져든 것이다. 그것은 시속 140km라는 스피드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타격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래야 조나단은 파열한 것 같이 되어 벽돌처럼 단단한 해면에 세차게 곤두박질 친 것이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해가 지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는 달빛을 받으며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양쪽 날개는 납덩어리 같았지만 그보다도 등을 내리누르는 패배감의 중압감 쪽이 더 무거웠다. 그는 좌절된 심정으로 차라리 그 무게가 자기를 바다 밑까지 부드럽게 끌어내려 그것으로 만사가 끝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물속에 흠뻑 잠긴 채 공허하게 울리는 이상한 목소리를 자기 내부에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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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넌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다. 원래 네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네가 정말 잘난다면 눈을 감고 또 저기 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면 매 같은 작은 날개를 갖고 물고기 말고 쥐를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가 옳았던 것이다. 어리석음을 잊어야 한다. 갈매기 떼가 있는 데나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이 자신에 만족해야 한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불쌍한 갈매기 모두 자신의 갈매기. 목소리는 점차 흐려져 갔지만 조나단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밤에 갈매기에게 어울린 곳은 해변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평범한 갈매기가 되어보겠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면
누구나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어두운 수면으로부터 간신히 날아올라 육지로 향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인연을 끄는 거야. 배워둔 비행법과도 작별을 해야지. 나는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이고 그들처럼 날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견디며 30m의 고도까지 올라갔고 다시 세차게 날개를 파닥이며 해변으로 향했다. 갈매기 떼 중에 평범한 한 마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해버리니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비행 연수배로 몰아붙인 그 맹목적 충동으로부터도 해방되고 두 번 다시 한계에 도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잠시 동안 생각을 중단하고 해안에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어둠 속으로 날아가자 몹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 그때 공허한 목소리가 경고하듯 들려왔다. 보통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조나단은 멍해져서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달도 먼 불빛도 반짝반짝 물 위에 흔들리며 밤속으로 희미한 비추기를 던지고 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하다. 내려가라! 또 공허한 목소리가 들렸다.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만약 네가 어둠 속을 날도록 타고났다면 올빼미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눈을 감고도 정확히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짧은 날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밤중에 30m의 높이를 날면서 조나단은 갑자기 눈을 깜빡거렸다. 조금 전까지 고통과 결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짧은 날개, 매일 오므라진 짧은 날개, 그것이 해답이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필요한 것은 짧은 날개뿐이다.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남겨진 그 끝으로만 난다. 짧은 날개, 그것이 전부다. 그는 어두운 바다 위를 단숨에 600m 상공까지 날아올랐다. 그리고 날개를 몸에 착 붙이고는 실패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별 하나 스치 급강하라 했다. 바람은 개울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를 부딪혔다. 시속 110km에서 140km로 다시 190km로 그리고 그 속도는 더욱더 올라갔다. 그리고 시속은 220km를 탔다. 하지만 그 속도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110km로 날 때보다 훨씬 편했다. 그리고 날개 끝을 조금 틀면 급강으로부터 수월하게 탈출할 수 있어서 달빛 아래를 나는 회색 창화처럼 파도 위로 돌진해간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람에 맞서면서 그는 기쁨에 온몸을 떨었다. 시속 224km, 그것도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만약 600m가 아니라 1,500m 상공에서 강한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이제 1시간 전에 결심한 일은 격렬한 바람에 날이 잊혀져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결정한 약속을 깨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진지하게 배우고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갈매기에게는 그런 약속이 필요 없다. 해가 뜰 무렵에 조나단은 다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어선들은 평평한 푸른 수면에 흐트러진 작은 반점에 지나지 않았고 아침에 찾아드는 갈매기 떼도 조그만 티끌로 이루어진 안개처럼 눈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생기에 넘치고 기쁨에 들떠 몸을 떨며 자기가 공포심을 이겨낸 데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아무렇게나 날개를 접어 짧고 모난 날개 끝을 펴더니 해면을 향해 곧장 내리꽂혔다. 1,200m를 지날 무렵에는 그는 이미 한계 속도에 이르렀었다. 바람은 그가 이제 그 이상의 속도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때리는 단단한 소리를 들리게 되었다. 지금 바로 시속 340km 이상으로 일직선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스피드에서 양쪽 날개를 펼치면 순식간에 폭발할 산산조각이 날 것을 알면서 강화했다. 하지만 그에게 스피드는 힘이었다. 스피드는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기도 했다. 300m 상공에서 그는 수평 비행을 시작했다. 날개 끝은 세찬 바람 속에서 윙윙거리고 감각이 마비되어 왔다. 어선과 갈매기 떼가 빠르게 그의 진로로 곧바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정지할 수가 없었다.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하면 방향 전환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격돌하면 즉사할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뭔가 일어났다. 마침 해가 뜬 직후였다. 조나단은 아침 식사에 찾아든 갈매기 떼의 한가운데를 곧장 쫓고 지나간 것이다.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 지은 것일까? 단 한 마리도 죽지는 않았다. 이윽고 30km까지 스피드를 줄이고 마침내 그의 날개를 폈을 때 어선들은 1,200m 아래의 바다 위에 빵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의 생각이 이긴 것이다. 극한 속도,
한 마리 갈매기가 시속 342km로 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한계 돌파이며 갈매기 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조나단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던 것이다. 그는 곧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연습 영역으로 날아갔다. 조나단은 갈매기 역사상 첫 고개 비행의 제1자가 된 것이다. 그래야 그는 마침내 우주의 전 느린 운전 난전 되면 랜덤이 강하기 습한 무기의 비행 기술에 익혔다. 조나단이 해변에 있는 갈매기 떼에게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그는 너무 피로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아랑곳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넘실거리듯 슬쩍 몸을 올렸다 사뿐히 참겼다. 모두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의 이 한계 돌파에 들으면 기뻐 날뛸 것이다. 바야흐로 얼마나 풍부한 의의가 생활에 주어진 것인가. 어선과 해변 사이를 어정어정 오가는 대신 살기 위한 목적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지성과 특수기술을 지닌 고등생물임을 자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어떻게 나는가를 배울 수 있다.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미래의 나날은 희망이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착륙했을 때 갈매기들은 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모여 있었음이 분명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중앙으로 나와라. 연장자 갈매기의 말은 가장 격식적인 오조였다. 중앙으로 나오라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나 혹은 굉장한 영예의 어느 한쪽을 의미한다. 영예를 받기 위해 중앙으로 나가는 것은 갈매기의 최고 간부가 임명될 때의 관례인 것이다. 물론 오늘 아침 때의 일이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모두들 그때 나의 한계 돌파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영예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 간부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나는 다만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들과 나누어 갖고 우리 전원의 앞길에 펼쳐진 무한한 지평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하고 연장자가 말했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나와라. 네 동료 갈매기들 앞으로. 몽둥이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계 돌파야. 그들은 모른단 말인가. 그들이 잘못이다. 그들이 잘못이다. 분별 없는 묻히기만 행위로 억양을 붙인 엄숙한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너는 갈매기 쪽의 전원과 전통을 타락했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끌려 나온다는 것은 갈매기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먼 벼랑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유형에 처해진 것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행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먹이를 찾고 그래서 가능한 한 살아남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뿐이다. 회의에서는 결코 대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조나단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무책임하다고요? 그는 외쳤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다녔지만 지금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자유로이 되는 일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한테 피력할 그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갈매기 떼는 돌처럼 침묵이 쌓여 있었다. 동포의 인연은 끊어졌다. 갈매기들은 서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제히 거드름을 피며 귀를 막더니 그에게 등을 돌렸다. 조나단은 그날부터 내내 남은 생애를 혼자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형의 장소인 먼 벼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멀리까지 날아갔다. 그의 유일한 슬픔은 고독이 아니라 빛나는 비행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동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이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에 잇따라 새로운 것을 배워갔다.
그는 유선형의 고속 강화로 해면 3m 밑에 모여 사는 진귀한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 어선이나 썩어가는 빵 부스러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앞바다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야간 비행 코스를 정하여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60km 여행을 하면서 공중에서 잠자는 법도 그는 배웠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기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정신력을 컨트롤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옛 동료 갈매기들이 모두 안개와 비에 갇혀 지상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바다 위의 짙은 안개를 뚫고 그 위에 눈부실 만큼 맑은 하늘을 올라갔다. 전에는 동료 전부를 위해 찾던 것을 지금 그는 자기 혼자를 위해 손에 넣은 것이다. 이윽고 조나단은 갈매기 일생이 그토록 짧은 것은 권태와 공포와 분노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기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세 가지가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뒤 그는 참으로 길고 훌륭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혼자서 사랑하는 하늘을 조용히 활공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다. 조나단의 양쪽 날개 옆에 나타난 그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맑고 높은 밤하늘에 부드럽고 온화한 빛이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그들의 비행 기술이었다. 두 마리의 날개 끝은 조나단의 날개 끝으로부터 정확히 2cm 떨어진 위치를 시종 유지하면서 미끄러져 갔다. 조나단은 말없이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지금까지 어떤 갈매기도 합격한 일이 없는 테스트였다. 그는 양쪽 날개를 뒤틀어 시속 1.6km로 속도를 아주 낮췄다. 눈부시게 빛나는 두 마리의 새들은 그에 맞추어 스피드를 낮추고 유연하게 정해진 위치를 유지하며 날았다. 그들은 저속 비행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나단은 양쪽 날개를 접어 행전하고 시속 300km의 급강을 했다. 두 마리는 그에 맞춰 완벽한 편대를 지어 번개처럼 강화했다. 마침내 그는 속력을 곧장 몰아 수직 서행 회전을 했다. 그들은 웃으면서 그와 함께 회전했다. 조나단은 수평 비행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굉장하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지? 너와 같은 무리에서 왔어, 조나단. 우리는 너희 형제들이야. 그 말은 힘있고 침착했다. 우리는 너를 더 높은 데로 너의 진정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나는 고향이 없어. 동료도 없어. 난 추방당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큰 산바람의 가장 높은 데를 날고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몇백 미터도 이 늙어빠진 몸으로는 더 높이 날 수가 없어. 하지만 할 수 있어, 조나단. 너는 아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 교육과정은 끝났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가 온 거야. 지금까지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곧잘 순간적으로 번뜩였는데 이때도 조나단은 이내 깨달았다. 그들이 말이 옳다. 자기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자기의 진정한 고향으로 갈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마지막 긴 시선을 자기가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배운 하늘과 장엄한 은빛에 이제 보냈다. 좋아, 가자.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처럼 빛나는 두 갈매기와 함께 높이 떠올라 어두운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갔다.